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의 섹션 2에서 함수, 즉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메서드와 관련된 문법적인 규칙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다른 그 문법 메서드와 관련된 자바의 문법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문법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물론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관련된 문법이라고 해봐야 그냥 값에 의한 호출이 뭐다 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니까 실제로 뭐 이해할 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C++ 같은 언어와 비교하면 굉장히 문법적으로는 이제 간단한 편입니다. 자바가.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뭐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자바 언어가 제공해주는 이 함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테크닉들을 얼마나 자기 걸로 이제 소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걸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함수들로 좀 잘게 잘게 이렇게 쪼개어서 각각의 함수들은 충분히 간단하고 짧게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은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아주 간명하게 딱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함수들로 잘게 쪼개라 라는 것이 이제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체화하느냐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터득해야 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for문,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가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함수들로 이렇게 쪼개어서 각각의 함수들이 이제 가능한 한 간명하고 좀 그 함수가 하는 일이 뭐다라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함수들로 분할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섹션의 타이틀이 메서드와 프로그램의 기능적 분할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이 예제에서는 뭐 문법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함수들로 이렇게 쪼개어 나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약간 어거지로 만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어쨌거나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입력으로 n 곱하기 n개 그러니까 n 제곱개의 음이 아닌 한 자릿수 정수가 이거 익숙하죠. 우리 1절에서도 음이 아닌 한 자리 정수로 소수 찾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의 2차원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그러니까 요 각각의 정수들은 이제 음수가 아닌 0이거나 혹은 양수인데 다 한 자리 정수라는 거죠. 이 정수들 그게 이제 이렇게 n by n이니까 이렇게 2차원의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이면 방향이 총 8개가 있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4개인데 이게 이제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 이렇게 되니까 총 8방향으로 뭔가 연속된 숫자들을 합쳐서 이 합친다는 것도 덧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6, 5, 4를 654라는 정수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654는 이렇게 순방향으로 해석하면 654가 되고 역방향으로 해석하면 456이 되겠죠. 그러니까 456이나 혹은 654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도 이거를 183이나 혹은 거꾸로 381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요 두 개를 하게 되면 이건 7도 되고 거꾸로 하면 70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 방향이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이니까 총 8방향으로 연속된 숫자들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 모든 소수 그 중에 이제 소수가 아닌 건 또 버리고 프라임 넘버 소수인 것들만 찾아서 나열하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중복된 수가 찾아질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수를 뭐 여러 번 찾아서 출력해도 출력하고 예를 들면 3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고 그러면 3을 두 번 출력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시하고
자, 그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문제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건 뭔가 좀 복잡하죠. 이게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1차원 배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만했는데, 이건 지금 2차원 배열인데 방향이 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거꾸로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또 대각선도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쪽 이렇게 되니까 좀 어지럽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적어놨는데, 컴퓨터는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렇게 교묘하고 아주 뭐 정확하고 능률적인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지만 중요한 게 그거죠. 논리적으로 가장 명료한 방법을 찾아라. 사실은 제가 뭐 전공이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성능에 가장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면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성능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그런 질문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걸 먼저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희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렇게 기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들면 결국 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가장 논리적으로 간명한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가장 명료한 방법을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뭔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2차원 배열에서 만들 수 있는 일단 모든 가능한 수열들에 대해서, 뭐 그 모든 가능한 수열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거나 그 모든 가능한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을 정수로 환산한 다음에 그것이 소수이면 출력한다. 이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소수를 어떻게 찾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소수를 어떻게 찾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모든 가능한 수열, 이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열들에 대해서 그거를 정수로 환산을 하고 그게 소수인지 검사해서 그러면 출력한다. 그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정수값으로 환산을 어떻게 하냐, 이건 이미 우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당장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건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력하는 건 출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가능한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이 안에 숨어 있는 모든 가능한 수열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순차적으로 나열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즉 모든 가능한 수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검사를 해볼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숨어 있는 하나의 수열이라는 것은 그 수열의 시작점과,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2차원 배열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어디냐. 그 방향은 총 8개가 있겠죠. 동서남북에다가 뭐 요 사이, 그러니까 북쪽, 북동쪽, 동쪽 이렇게 해서 북서쪽까지 총 8개의 진행 방향이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길이, 그 수열의 길이는 1부터 시작해서 이게 n by n 그리드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n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수열은 그 수열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이 진행 방향과 길이만 정해지면 수열이 하나 딱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방향은 0에서 7번까지 숫자로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0번 방향, 북동쪽은 1번, 동쪽은 2번 이렇게 해서 북서쪽은 7번 이렇게 이 방향의 숫자를 어떻게 붙이는지는 뭐 내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붙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수열은 시작점이라는 건 이 2차원 배열에서 이제 x 좌표와 y 좌표에 의해서 이 하나의 위치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 시작점 가능한 시작점의 개수는 총 n 제곱개겠죠. 이 2차원 배열의 셀의 개수가 n 제곱개니까 그 n 제곱개의 각각의 점이 수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방향은 최대 8방향이 있을 수 있고 항상 8방향인 건 아니죠. 이쪽 맨 가장자리 셀의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진행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최대 8방향이 있고 길이도 최대 1에서 n 사이의 어떤 값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길이도 항상 n까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뻗어가 나가는 수열의 길이는 요만큼인데 그건 n보다 작겠죠. 이 전체 길이가 지금 n이니까 어쨌거나 n을 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이런 코드가 딱 떠오르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가능한 수열들을 하나씩 생성할 건가? 간단하죠. 첫 번째는 이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출발점에 대해서 그런데 각각의 출발점은 그 출발점의 x좌표와 y좌표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니까 x가 0에서 n-1까지 x를 증가시키면서 각각에 대해서 y가 0에서 n-1까지 y를 증가시키면 요 안에는 이제 출발점이 xy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능한 출발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무식한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것보다 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포문은 지금 출발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출발점은 x좌표가 0에서 n-1까지 그 각각의 x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0에서 n-1까지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가능한 출발점을 우리가 다 요 안에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출발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총 8개죠. 그것을 요 안쪽 포문이 지금 DIR이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을 우리가 총 0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했으니까 0에서 7까지. 그러면 요 세 번째 포문 안에서는 이제 수열의 시작점도 정해졌고 수열이 뻗어나가는 방향도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몇 칸이나 이렇게 수열의 길이가 얼마냐? 수열의 길이는 최소 1에서 최대 n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길이 랭스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안쪽에 포문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제 요 안에서는 수열이 하나 딱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지 출발점이 정해졌고 이 바깥 두 개의 포문에 의해서 출발점이 정의됐고 세 번째 포문에 의해서 진행 방향이 정의됐고 결정됐고 네 번째 포문에 의해서 길이가 정의됐으니까 수열 하나가 이렇게 딱 정의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수열을 정수로 환산해서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소수면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이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 안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남한테 떠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남한테 떠넘길수록 이 코드는 더 간명해지고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 수열을 뭔가 정수로 환산하고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기서 막 바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내가 이 compute valu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은 그냥 요거 작성할 때 그때 하고 지금 요 부분을 작성할 때는 그냥 그런 일을 해주는 함수를 내가 좀 이따 만들 거니까 만들었다 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compute valu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는 이 수열의 값을 정수로 환산해 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얘한테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열의 출발점이 xy고 진행 방향은 dir이고 수열의 길이는 length다 라고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정수로 어떻게 환산할지 이런 건 그냥 얘가 알아서 잘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걔가 그 값을 리턴해 준다, 나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래서 얘가 리턴해 주는 값을 받아서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if문에서 다시 이 value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isPri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한테 시킨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prime number이면, 즉 소수이면 나는 출력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숨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로직을 단숨에 이렇게 완성을 했고, 뭔가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이 compute value 함수를 구현할 때 그때 고민하면 되니까 훨씬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을 하는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남한테 떠넘기기다.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절할 때 이렇게 적절한 함수들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래서 뭔가 더 세부적인 일들은, 그러니까 얘를 내가 구현할 때, 얘를 만들 때 그때 고민을 하고,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골격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 이런 순서로 이런 식으로 코딩 작업을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물론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수열은 출발점과 방향과 길이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 출발점과 방향과 길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수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차원 배열의 이쪽 끝, 여기가 출발점이고 방향이 이쪽이면서 길이가 4인 수열, 이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끝이니까 이 길이가 4인 수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XY에서 출발해서 DIR 방향으로 길이가 length인 수열의 값을 계산하라 라고 내가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수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컴퓨터 밸류를 내가 좀 이따 만들 거니까, 그런 상황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이렇게 먼저 내가 가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 밸류를 해준 값이 일단은 어떤 유효한 정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수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 if문에서 그 밸류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도록 내가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그게 소수일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밸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여기 이렇게 추가해 주면 그런 문제를 일단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골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긴 다 했고, 그러면 compute value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어떤 수열을 정수로 환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섹션 1에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길이가 4인 수열을 정수로 환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5, 6, 0, 1 요 숫자들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었죠. value를 처음에 0이라고 하고, 항상 5를 읽으면 현재의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 5를 더해주면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현재의 value 5에다가 10을 곱하고 6을 더해주면 56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현재의 value 56에다가 10을 곱하고 0을 더해주면 560이 되고, 그 다음에 560에다가 또 10을 곱하고 거기 1을 더해주면 5601이 되고, 이렇게 이 알고리즘 기억나죠?
그러니까 밑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어떻게 정수로 환산하느냐는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컴퓨트 밸류 함수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트 밸류는 수열의 출발점은 좌표 xy이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dir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length인 이런 수열을 정수로 환산해서 그 정수를 리턴을 해주는데, 만약 그런 수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준다라는 게 이 컴퓨트 밸류 함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리턴 타입은 int고 컴퓨트 밸류고 xy dir length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또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value는 0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value는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length 계의 숫자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5, 6, 0, 1 이렇게 있으면 이게 5, 6, 0,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서 value에 10을 곱하고 그 읽은 숫자를 더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의 길이가 length니까, 그래서 form는 i equal 0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length계의 숫자들을 디지트들을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이 form는 i equal 0에서 length 마이너스 1까지 돌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xy인데 여기서 dir 방향으로 랭스 번째 떨어진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죠.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이 dir이 이제 동쪽이냐 남쪽이냐 뭐 서쪽이냐 북쪽이냐 또 북동쪽이냐 남동쪽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두 번째 값의 이 좌표가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것도 좀 머리 아프니까 떠넘기자. 그래서 get digit라는 함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get digit 함수는 어, 좌표 xy에서 dir 방향으로 i칸 떨어진 자리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그냥 읽어주는 함수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지는 다시 좀 이따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냥 얘는 내가 xy 자리에서 dir 방향으로 i칸 떨어진 여기서 i는 0에서 length 마이너스 1까지 i칸 떨어진 자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찾아서 리턴해 주는 함수가 있다면, 얘가 해야 될 일은 되게 간단하죠. 뭐냐면 그거를 읽어서 그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 그걸 더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value에다가 10을 곱하고 그 새로운 디지트를 더하면 이렇게 요 일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xy에서 dir 방향으로 i칸 떨어진 자리가 꼭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 2차원 배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get digit는 읽을 디지트가 없을 테니까 역시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get digit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컴퓨트 밸류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컴퓨터 밸류가 xy에서 dir 방향으로 길이가 length인 어떤 수열을 정수로 환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리 자체가 없다면 이 get digit도 원래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get value가 해야 될 역할이, 만약에 그런 수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get digi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나도 그냥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끝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 현재 밸류에 10을 곱하고 거기 디지트를 더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랭스계의 디지트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해주면 이 컴퓨트 밸류가 해야 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머리 아픈 것들을 점점 우리가 이제 남한테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et digit한테 또 일을 미뤘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get digit만 구현하면 됩니다. get digit는 뭐냐면 2차원 배열에서 그러니까 xy 자리에서 현재 여기 xy라는 자리인데
이 좌표가 xy입니다. 거기서 dir 방향으로 k칸 떨어진 이렇게 k칸 떨어진 자리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그냥 리턴해 주는 게 얘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그게 이 2차원 배열의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리여서 그런 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1을 리턴해 주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xy에서 k칸 떨어진 자리의 좌표는 dir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코드가 좀 길어졌지만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xy 자리에서 dir 방향으로 k칸 떨어진 자리를 일단 그 자리의 좌표를 우리가 ux, u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의 좌표를. 그런 다음에 그 좌표는 dir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규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스위치문이 나왔네요. 이 스위치문은 이제 뭐 여러분이 스위치문을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 스위치문은 C 언어에서의 스위치문과 문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위치문은 dir이라는 변수의 값이 케이스 0에서 지금 케이스 7까지 0이면 요걸 실행하고 1이면 요걸 실행하고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위치문은 이제 if 문처럼 이렇게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 dir의 값이 0이면 요거, 1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케이스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0이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북쪽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자리의 좌표가 xy라면 이쪽으로 한 칸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쪽이 지금 y 좌표고 이쪽이 x 좌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로 갈수록 y 좌표가 증가하는 걸로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는 y 좌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증가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x 좌표는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요 점의 x 좌표와 요 점의 x 좌표는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y 좌표는 요 점의 y 좌표에서 1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k칸 떨어진 자리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북쪽 방향으로 k칸 이동하면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가 k 감소하겠죠. 그래서 uy를 에다가 k를 빼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ux와 uy를 그냥 xy라고 했으니까 북쪽 방향으로 k칸 이렇게 진행을 하면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만 k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dir이 1번이다. 그러니까 북동쪽이라면 x 좌표는 k 증가하고 y 좌표는 k 감소하겠죠. 그래서 ux에는 k를 더해주고 uy에는 k를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방향이면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y 좌표는 그대로 있고 x 좌표만 k만큼 증가하겠죠. 3번 방향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면 xy 좌표가 둘 다 k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둘 다 더하기 k. 그 다음에 뭐 이쪽은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만 더하기 k.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방향에 따라서 x 좌표나 y 좌표가 그대로 있거나 k만큼 증가하거나 혹은 k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 ux와 uy가 만약에 0보다 작아지거나 혹은 n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2차원 배열의 범위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ux가 0보다 작거나 uy가 0보다 작거나 ux가 n보다 크거나 같거나. 왜 같을 때입니까? 이게 n by n이면 인덱스는 항상 0에서 n-1까지만 유효하니까 n이 되어도 이건 벗어난 거죠. uy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경우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냥 -1을 리턴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을 그리드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을 그리드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2차원 배열의 ux, uy 자리에 저장된 값을 리턴하면 되니까
그냥 그리드 new x new y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했죠. 우리 이제 프로그램 다 짰습니다. get digit 만들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compute value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예를 들면 전체 프로그램의 로직은 이렇게 되고, 뭐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이제 뭐랄까, 제가 여러분이 이 예를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를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적절한 순간에 이런 적절한 함수들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고민들은 이제 그 함수를 작성하면서 하고, 여기에서 또 하다가 이렇게 또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모든 걸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것보다 생각도 훨씬 수월하고, 또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도 훨씬 이제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뭐 규칙이나 꼭 이래라 저래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뭐 코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함수로 독립시키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거지, 뭐 어떤 이렇게 지침이 딱 있거나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get digit 부분을 이제 보통 흔히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꽁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장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케이스를 8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케이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조금 뭐랄까, 너무 이제 귀찮다,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트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제가 offset x, offset y라는 배열을 미리 만들어서 이 offset x의 값을 보면 0, 1, 1,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offset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1, 1, 0,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잘 보면 이 두 배열의 길이가 8입니다. 이렇게 지금 둘 다 이렇게 값이 8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dir 방향 0, 1, 2, 3, 4, 5, 6, 7에 해당하는 어떤 값입니다. 그럼 아까 dir 제로라는 게 지금 이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x좌표는 변화가 없고 y좌표가 1 감소했죠. 그래서 0이라는 건 x좌표는 변화가 없고 y좌표는 1이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방향으로 가면 x좌표는 1이 증가하고 y좌표는 1이 감소하죠. 그래서 x좌표는 1이 증가하고 y좌표는 1이 감소한다. 예를 들면 5번 방향은 x좌표는 1이 감소하고 y좌표는 1이 증가하죠. 5번 방향은 x좌표는 1이 감소하고 y좌표는 1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offset x와 offset y는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서 offset i는 현재 위치에서 i번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offset x 좌표가 얼만큼 증감하는가, 그러니까 0이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은 1만큼 증가한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은 1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ffset xi는 현재 위치에서 i번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할 때 x좌표의 증감분이 0, 1, 마이너스 1, 그 중에 어떤 거냐 라는 겁니다. offset y는 물론 y좌표의 증감분이고, 따라서 만약에 현재 위치가 xy라고 하고 dir 방향으로 k칸 떨어진 위치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k칸 떨어졌으니까 k 곱하기 offset x di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offset x dir이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할 때 x좌표의 증감분이니까, 근데 나는 k칸을 이동하니까 거기에 k를 곱해준 것을 현재 x좌표에 더해주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dir 방향으로 k칸 이동했을 때의 x좌표가 되겠죠. 이것은 물론 y좌표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트릭을 사용하면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아까 get digit 함수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fset x, offset y를 그냥 이렇게 이것은 뭐 어떤 함수 바깥에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사실은 이 함수 안에 선언해도 되고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offset x와 offset y라는 배열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고 아까 get digit가 xy 위치에서 dir 방향으로 k칸 떨어진 자리에 저장된 정수를 찾아서 리턴해 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xy 자리에서 dir 방향으로 k칸 떨어진 좌표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 좌표를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좌표를 ux, uy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현재 x 좌표에다가 내가 dir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할 때의 x 좌표의 증가분에다가 k를 곱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8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 줄로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 두 개를 우리가 추가로 선언을 해야 되지만 두 줄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뭔가 훨씬 더 좀 그럴듯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이 UX, UI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마이너스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열의 그 자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코드 21은 제가 이걸 지금 타이핑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많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핑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건 없기 때문에 일단 2차원 배열과 배열의 사이즈 n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 이런 이제 스태틱 멤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n이 요 n by n 2차원 배열의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이 그리드입니다. 먼저 이제 역시 요 입력은 이렇게 data.txt 파일로부터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요 2차원 배열에 저장될 데이터를 매번 타이핑하기는 번거로우니까 data.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 첫 줄에는 n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는 한 줄에 n 개씩 이렇게 n 줄 그래서 2차원 배열에 각 칸에 저장될 값을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스캐너를 만들고 먼저 n 값을 읽으면 이제 요에서는 n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1차원 배열과 똑같습니다. 다만 2차원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처럼 int하고 대괄호 두 개를 치면 이게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고 역시 new int하고 nn 이렇게 하면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인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n 제곱개의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두 개의 포문을 이렇게 중첩해서 i가 0에서 n-1까지 j가 0에서 n-1까지 이렇게 읽으면 자동으로 n 제곱개의 값이 읽히겠죠. 그래서 infile.nextint를 해서 그것을 grid ij 자리에 저장을 해두면 그리고 infile을 클로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2차원 그리드의 값을 2차원 배열 그리드로 읽어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4개의 중첩된 포문을 이용해서 출발점이 어디냐 진행 방향이 어디냐 길이가 얼마냐에 의해서 하나의 수열이 정의되니까 그 수열을 정수로 환산한 값이 컴퓨트 밸류가 계산을 해주면 벨이라고 하고 벨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고 벨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그게 소수이면 출력하고 이렇게 그 다음 is prime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입력으로 주어진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함수는 앞에 구현해 두었던 것을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트 밸류 함수는 제가 슬라이드 50페이지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et digit 함수는 새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코드를 여러분 나름대로 구현을 저는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타이핑을 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꼭 이걸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한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에 대한 절대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이 지금 코드에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의 중복, 비효율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중복을 없애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이제 지금 우리의 얘기할 주제는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습득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장 간명한 방법을 쉽게 떠올리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문제를 그냥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지만 대신 너무나 간명하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할래야 사실은 실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간명한 방법을 떠올리는 것. 그게 되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더 좋은 알고리즘,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건 사실은 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제가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좀 연습 문제들을 몇 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다만 자바 언어에 대해서만 조금 그 자바 언어의 문법만 좀 이렇게 배우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습 문제나 이런 건 건너뛰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일장 전체를 그냥 아주 가볍게 어,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